예, 안녕하세요. 문현정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오셨고요. 오늘 세 개의 강의인데 아마 지루하지 않게 내용이 다 다르니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기왕 오신 거 좋은 거 많이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거는 오늘 트렌드 코리아와 그 아메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해 이맘때쯤 되면 지금 그림이 멋있죠. 왜냐하면 내년 2024년도가 청룡의 해래요. 용의 해. 비상하는 용처럼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도 비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맘때 돼서 서점을 가보면은요, 저는 이제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서점 가는 걸 좋아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뭐 약간의 특별한 기운이 있어요. 이제 적어도 저한테는. 왜냐하면 신간이 되게 많고 그 신간이 되게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약간 감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감성을 조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책들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약간의 반성과 그리고 약간의 뭔가 좀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맘때 되면 트렌드에 관한 책이 벽 한 면을 이룰 만큼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책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권 한 권이 다 어떠한 분야에서 트렌드를 말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다시피 정말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전 혹시 코로나 때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지하철 타고 밥 먹을 때만 입 벌리고 밥 안 먹을 때는 마스크 쓰고 밥 안 먹어서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고 있으면 직원이 와서 마스크 쓰세요 했던 거 그게 불과 2년 전, 1년 전 일인데 어떠세요? 굉장히 까마득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마스크를 다 벗었고 또 당연하다는 듯이 기존의 노멀한 라이프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공부도 하면서 또한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이나 제품 강의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기존에 한두 달 전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그 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그러니까 이 트렌드의 모든 핵심을 보면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예요. 올해의 트렌드는 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미래, 그리고 어쩌면 주변의 환경도 내 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드 코리아를 중심으로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아메이 마케팅이 어떻게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4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재밌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단어 하나하나를 읽으면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을 취하는 인간. 이게 바로 트렌드 2024년 트렌드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가격이 동일한 제품도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도파민 시대. 도파민 하면 뭐 어때요? 자극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그래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경계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할의 경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토 소비.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소비 뭐 하나 살 때 어떠세요? 저는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걸 샀는데 남들이 더 좋은 제품을 살 것 같다라는. 그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시중에.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에도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내가 과연 나한테 가장 이득되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비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이유가 되지만 소비에 있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디토 소비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한 회사,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셀럽, 내가 믿을 만한 브랜드에 대해서 그 브랜드를 믿고 그냥 거기에서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디토 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초 사회라는 거, 그리고 호모 프롬프트,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핀오프 프로젝트, 그리고 돌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초 사회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1분 1초도 그냥 버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24시간이 요즘 어떠세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세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20대도 30대도 심지어는 입시 공부하는 10대들도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예전보다 시간의 흐름이 느낌상 굉장히 빨라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TV 볼 때 여러분들 TV만 보세요? 아닐걸요? 핸드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디바이스. 그 안에서 뭐 하세요? 뉴스만 보세요? 아니요. 뉴스 보려다가 내일 날씨 어떻지? 날씨 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팀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됐지? 이거 보다가 카톡이 또 카톡 와. 그럼 누구지? 여기서 뭐 하네? 또 인스타에서 뭐가 또 누가 올라왔지? 그럼 또 피드 달아줘야지. 또 이거 했다가 또 타고 들어갔다. 얘도 이거 했네? 이거 했네? 내가 이거를 왜 들어왔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 인터넷의 바다에서 마구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진작 내가 해야 될 이메일 체크나 답장 보내야 될 거, 그리고 송금 보내야 될 거 안 하고 또 까먹고 또 꺼요. 그러다가 하고 또 들어가. 근데 또 뭐가 떠 있어. 그럼 또 그걸 막 하다 들어가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도파민적인 삶을 우리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을 내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1분 1초도 버리지 않고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하버드 강의 치면은요, 하버드에 우리가 수강료 안 내고 하버드에 있는 유명한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왜요? 쇼폼이 아니니까. 길거든.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요, 긴 걸 못 참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저한테 집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긴 거를 못 참아요.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뭐 하세요? 어제 밤 자기 직전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우리 교육을 받아서 알아요. 뭐냐면 자기 직전이요. 주무시기 직전이 우리들의 잠재 능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 전에는 눈을 감고 나의 온 잠재 능력을 이끌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어요.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아마 자기 직전의 모습은 아마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직전까지 이렇게. 저도 제 얼굴 보면 여기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디선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쇼폼에 많이 미쳐 있어요. 1분. 여러분들 30분짜리 유튜브 보세요? 미쳤어, 안 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쇼폼에 미친 우리는 집중력의 시간이 단 8초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연구한 게 2016년도예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에 우리의 집중력은 아마도 붕어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집중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1분 1초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이 도파민에 빠져서 정신이 되게 제정신이 아니야. 막 이거보다 저거보다 막, 그쵸?
그래서 정속의 삶을 포기한 1.1배속의 삶을 살고 있대요. 뭐가 바빠.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드라마 뭐 재밌다 그러는데 내 분야가 아니면 그 드라마 어떻게 보세요? 빨리 보기도 했는데 그게 또 정리돼 있는 게 있어. 정리돼 있는 게 있는데 정리돼 있는 것도 30분은 또 못 참겠어. 그래서 어떻게 봐요? 배속으로 돌려. 그래도 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꾸역 막 설명을 막 해줘. 아,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은 정보의 습득도 좋긴 하지만 인내심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를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했냐면 영화를 감상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영화 감상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컨텐츠 소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많아. 그쵸. 예전엔 영화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쵸. 그럼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고 했었던 어쩌면 뭐 좋다라고만 할 수 없지만 그 낭만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감상이 아닌 소비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쇼폼으로 도둑맞은 집중력. 우리도 괜찮은데 10대, 20대들의 집중력은 정말 문제가 많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쓸데없는 정보를 얻고 어쩌면 소중한 걸 잃고 있는 사회고요. 그러나 과거보다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커진 세상을 사는 우리는 또 평균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의 가치가 커진 세상을 사는 20% 젊어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가치 있어진 시간은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 번은 2023년 11월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굉장히 잘 쓰고 내가 있는 곳을 잘 선택하면 이 시간을 굉장히 내가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분초사회 사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호모 프롬프트라고요. AI와 더불어 사는 인간의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AI도요. 인간의 명령어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잘해야 돼요. 얘가 이해되게 명령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인간에게 어려운 건 AI가 잘하고 AI에게 어려운 건 인간에겐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밥 먹었니? 이거예요. 근데 AI는 밥 먹었니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밥 먹었냐? 밥이 들어가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밥 처먹고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미가. 밥 먹었냐? 너는 지금 밥이 들어가니?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조금 소원해진 친구한테 말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쑥 지나가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말을 거는 거죠. 이렇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의미는 뭐예요? 꼭 밥 먹었냐? 이것도 김치찌개 먹냐? 부대찌개 먹냐?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이런 의미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AI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AI가 알려면 어때요? 그 친구와의 나의 관계에 히스토리를 다 입력해야 돼요. 아, 그러면 AI가 조금 눈치챌 수 있어요. 얘가 말 안 하다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네? 그러면, 아, 얘가 이제 조금 마음이 풀렸나 보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우리는 굉장히 달라요. AI가 우리보다 엄청 똑똑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영역을 쉬운 영역 얘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굉장히 인간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기본이 된 요즘 시대에 정말 기본이 돼야 되는 능력은 뭐냐면 책 읽기, 말하기, 말 잘하기, 내 표현 잘하기, 또박또박 말 잘하기. 그렇기 위해서는 강의 듣고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겁니다. 호모 프롬프트로서 내가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리고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돼서 정말 중요한 건 계속적인 자기 개발과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걸 보다가 개발이 맞아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맞아요. 근데 뜻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자기 개발은 뭐냐면요.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본인의 원래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개발은 뭐냐? 발음은 모르겠어요, 제가. 개발은 뭐냐면 잠재적인 지능과 지식,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걸 개발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메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고 조금 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한테 뭔가 전달하는 거는 제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계속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나의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내 개자. 그 뭐냐면 저한테 잠재 능력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잠재 능력도 일깨워야겠죠. 현실의 나만 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는 한 그 잠재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깨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드릴 건 뭐냐면 스핀오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핀오프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냐면요. 영화에서 뭐 스핀오프 시리즈 이렇게 나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이건 잘 모르실 수 있고 요 어벤져스 시리즈 보면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영화로 한 32편 정도 됩니다. 잘 모르셨죠? 왜냐하면 얘 얘기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히트치니까 요 인물 하나, 토르 얘기가 나오고 토르가 어떻게 생겼는지 토르 얘기가 나오고 토르 동생 로키 얘기가 나오고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뿌리가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약간 마케팅 트렌드예요. 기존에 익숙한 거에서 계속 이렇게 가지가 쳐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새로운 것보다 기존에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스핀오프를 해요. 이런 거죠. 디올. 원래 디올이 뭐였어요? 크리스천 디올이었는데 크리스천 디올 하면 느낌이 저는 그냥 어떠냐면 약간 노땅 같아. 비싸서 제가 잘 사지도 못하지만 약간 느낌이 약간 노땅이라 그러면 또 여기 또 관계자가 있으면 좀 그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돈 많은 이런 시니어들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디올. 앰버서더 누구예요? 우리나라? 블랙핑크 로제. 예. 그래서 디올은 뭐냐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명품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디올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이 로고에서 뭐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스타벅스 로고, 요 스타벅스 밑에 커피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커피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커피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사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입생 로랑도 있었죠? 근데 요즘 뭐라고 그래요? 생로랑이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입생로랑 하면 저는 이렇게 괜히 남자들 담배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생로랑 해서 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품. 여러분들 뉴스 보시다 보면 스브스 뉴스라고 있어요. 그럼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이 스브스가 SBS 짝퉁이야 뭐야 그랬는데 짝퉁이 아니라 SBS에서 나와서 스핀오프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는 건 뭐예요? 오늘은 9시 뉴스입니다. 막 그래서 약간 되게 약간 이렇게 형식적인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글씨도 되게 재밌게 쓰고 앵커가 꼭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거예요. 스브스 뉴스. SBS 맞습니다. 위아래가 없다. 그쵸? 그리고 또 컬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뭐였어요? 마켓컬리였어요. 마켓컬리라서 조금 우리가 농수산물 제품이나 반찬 이런 거 재료를 살 수 있는 마켓의 느낌이었는데 마켓컬리의 마켓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컬리 하면서 어때요? 화장품도 팔고 전체 약간 포털 사이트로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도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스핀오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뭐 프리랜서야. 나는 사업자야. 그거에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라는 얘기가 있었죠. 낮에는 무슨 일하고 저녁엔 무슨 일하고 아침엔 무슨 일하고. 그리고 엔잡러 시대. 그러니까 하나 일로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 하나 갖고만. 뭐 변호사, 의사를 해도 내가 유튜브를 하고 뭐 또 다른 일을 하고 분명히 그런 멀티적인
페르소나가 나한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제 나이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은 거뜬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만 하지, 절대로 그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로 없어진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이든 내 나이가 오히려 많으면 나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보다 더욱더 인간적일 수 있어요. 호모 프롬프트로. 그래서 나는 경쟁력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는 우리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은퇴인데 뭘 또 배워가 아니고, 배우는 자세는 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자기 역량과 개발을 통한 인생의 사이드 프로젝트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할 때, 이 개발자는 개자 무슨 개자예요? 잠재 능력. 네, 잠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 인생, 나는 평생 일하면서 어느 분야에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떤 분야에서 일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개발을 해서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스핀오프입니다. 그럼 돌봄 경제라는 건 뭐냐면요, 1분 1초가 아까운 분초 사회에 예전에 돌봄이라고 그러면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사회에서 돌봐야 되는 의미였어요. 어르신들이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돌봄이라는 단어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모두, 지금 이 분초 사회 사는 우리 모두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왜? 뭔가 우울하고 쓸쓸해. 요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20대들은 밥을 혼자 먹고 30대, 40대는 술을 혼자 먹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 섞기가 싫어.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을 보면 어때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 안에서 내가 좋은 것만 막 떠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떠, 얘는 이제.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세상이 다가 돼요. 알고리즘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로그아웃한 세상을 봐야 된다고 하죠. 근데 정말 이거니까 다 이거야. 어느 순간 우리 남편 걸 보니까 우리 남편 네이버나 우리 남편 구글은 내 네이버와 내 구글하고 너무 달라요. 내 유튜브랑 너무 달라요. 왜? 얘는 내 비율을 엄청 맞춰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 비율 안 맞춰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기가 싫고 친구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가 정말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싶은 친구가 그다지 없는 거예요. 예전만큼. 지금 표정들이 맞네라는 표정들 많으신데,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맞다. 나도 옛날엔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어떨 땐 진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돌봄 경제 속에 우리는 진정한 피드백이 없는 시대에 산대요. 피드백이랑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정말 정성 어린 사랑이 담긴 충고를 해주는 그런 피드백이 없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무시대,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너무 슬프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회사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를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냐고. 물론 100%다 싫어하고 노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노도 아니고 뭐냐면 관심 없다예요. 관심, 뭘 하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피드백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돌봄을 어쩌면 경제화시키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2024년 트렌드의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 돌봄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돌봄, 내가 자기 개발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분명히 인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인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AI와 함께 협업해야 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초대하신 분들이 초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정말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아메이의 모든 매출은
개개인의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메이는 사람에 의해서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크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메이의 과거죠.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그냥 마케팅에서 1.0 세대라고 나눠요. 이때의 아메이의 모습은, 여기에 이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메이가 이런 제품 사시겠어요? 제가 지금 90년대생, 혹시 90년생 여기 많으신 것 같아요. 안 맞네. 그쵸? 그쵸? 제품이 이랬다고 해요. 저도 이거 기억 안 나요. 근데 세제 5가지였어요. 근데 이 세제가 90년대 세제 혹시 기억나세요? 90년대 세제? 기억도 안 나죠? 90년대 세제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만한 비닐봉지에 하이타이, 저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하이타이라고 써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썼냐면 여기 끝대를 찢어. 그리고 이 정도 지루할 만큼 들이부어야 돼요. 그때는 세제 안에 스푼이라는 건 없었어요. 스푼. 세제 안에 처음으로 스푼을 넣은 게 한국 아메이 S8입니다. 네. 1991년도 세제 스푼이 요만하게 나와서 왜 밥 스푼이 여기 들어가 있어? 라는 세제가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아메이 세제입니다. 91년도에 들어왔고요. 기억나신 분 계시겠지만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스푼이 들어간 세제가 나와요. 한 스푼 했는데 스푼이 이만해. 네. 그래서 지금 그 셀럽인 김희애 님이 그때 선전했어, 광고했었어요. 한 스푼만 넣으세요. 근데 이만했어요, 스푼이. 네. 그게 우리나라 고농축 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아메이 제품이 너무나 차별돼서 제품이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왜냐하면 요만큼 세제를 쓰고 너무 잘 빨려. 그리고 아메이 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빨래를 하면 이 세제가 세제가 아니라 옷이 어떻게 돼요? 낡아요. 여러분들, 낡고 자꾸 많이 빨면 빨수록 낡아요. 아무리 명품도. 근데 아메이 세제 특징이 뭐냐면, 요즘 다 세제 잘 빨려요. 근데 아메이 세제 특징이 뭐냐면, 옷이 안 낡아. 진짜 안 낡아. 너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진짜 조금 낡죠. 정말 거의 안 낡아요. 그래서 왜 여기 난방에 이렇게 난방에 여기가 되게 금방 닳아서 우리 못 입잖아요. 그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래 입으면 버려야죠. 근데 정말 좋은 세제입니다. 이때 제품 5가지였는데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마케팅이 잘 됐어요. 근데 이 제품을 어디 매장이나 유통이나 마켓에서 팔 수 없고 개개인이 야 이거 좋대, 야 이거 좋대 라고 전달되기 시작한 게 아메이 마케팅의 시작이에요. 왜 촌스럽게 그렇게 팔어. 롯데백화점에 현대백화점에 진열해서 팔지. 그게 아니고 아메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줄 유통 기회를 우리 같은 개인에게 주겠다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개인의 잘못으로 오해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마케팅을 우리가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그래도 한계가 있었죠. 저는 아마 이때 사업을 만났다면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릴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91년도 삼성 어땠어요? 그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글로벌 회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때 주식은 얼마였을까요? 삼성에? 변화했겠죠. 아메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메이 2세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되고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좋은 제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와 소비자가 만나게 됩니다. 회사의 제품의 네트워킹과 소비자의 네트워킹이 만나게 돼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고 제품의 가짓수가 세제에서
화장품, 뭐 샴푸, 뭐 여러 가지로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우리가 되게 익숙한 회사 뭐 피존이나 LG화학이나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데서 정말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메이 똑같습니다. 그런 제품을 가지고 백화점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2세대고 이때는 되게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정한 개인들이 모여서 매출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때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 개인들이 자기 개발이 돼야 되고 자기 개발이 돼야 돼.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진정한 피드백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3.0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이때 큰 변화가 생기죠. 뭐냐면 우리 손에 지금 들고 계신 이 핸드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아메이가 급부상하게 돼요. 예전하고 차원이 다르게 돼요. 정확한 전달이 돼서 특정 개인에서 어쩌면 약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했다면 이때부터는 특정 개인에서 다양화되는 네트워크, 다양화되는 제품군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주부들, 어쩌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던 그런 주부들도 사업에 이렇게 조인하게 돼서 정말 비즈니스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경력 없는 사람으로 왔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와 관심이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자연을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일 쓰는 제품을 환경에 해되지 않는 제품을 써야겠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아메이 제품에 대한 소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이미지가 예전에 어쩌면 약간의 다단계 이미지 같은 게 옛날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메이 하시는 분들 되게 괜찮더라. 되게 나이스하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왜 나이스해져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뭔가 자기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고 찐 회사로 이제 완전 인정을 받는 거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말 힘들어진 회사도 많은데 보세요. 삼성이나 SK 이런 회사들은 정말 주가도 더 많이 오르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되게 글로벌 회사로서 자리를 잡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본질적 가치는 뭐냐면요. 좋은 제품, 지구에 해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사업의 기회를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만나게 돼요. 사회적 가치가 뭐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간절해지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간절해지고 내가 멀티페르소나를 가져야 되는구나 또 다른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생겨요. 그런 가치가 본질적 가치와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아메이의 가치 상승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 사업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20대, 30대는 꿈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나은 수입과 자기 개발의 개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 40대, 50대들은 노후 대비의 안정적인 어쩌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은퇴 후 세대에게는 자기 개발. 은퇴 후 세대, 본인들도 모르시는 본인들의 잠재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거를 이 안에서 키워나갈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의 경험을 젊은 친구들과 나누면서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메이 2세대, 아메이가 이제 들어오고 엄마 아빠가 아메이를 해서 성장해서 지금 여기도 아메이 2세 분들이 계세요. 자녀분들이 와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본인들 하시는 일 하시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메이가 사회적으로 되게 돋보이게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아메이의 현실입니다.
4.0. 5.0 시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대한민국 트렌드, 사회적 트렌드 기억나시나요? 팬데믹 이후 더욱 커졌어요.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더욱 인간적인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예전에는 막 한 방에 뭐 해 이런 게 아니라 안전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아메이 사업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많진 않죠. 내가 어떻게 100만 원을 버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매달 나와. 따박따박 나와.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왜 갑자기 바뀌셨죠? 그쵸? 그게 뭐냐면 안전자산으로서 우리가 가치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 수입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전철 많이 타거든요. 전철 타면 사람들이 뭐 이런 게임 같은 것도 하는데 자기 개발 영상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가 많아요. 왜? 머물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1분 1초를 그냥 보내고 한 달, 두 달을 그냥 보내고 1년, 2년을 그냥 보내면 이제는 우리 트렌드에서 사회적 경쟁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어쩌면 조금 무서운 사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회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매출액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들락날락 했어요. 90년도. 이 얘기 다 못 드리고, 지금은 보시면요. 2002년도부터 계속 성장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쩌면 조금 떨어질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전체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매출들이 다 조금씩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안정적인 게 보이시나요? 이제 아메이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완전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내가 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이분이 세계적인 마케팅 석학 필립 코틀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아메이를 극찬한 내용이에요. 한국에 와서 특히 한국 아메이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아메이 마케팅의 특징은 요즘에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가 어때요? 자본 없이, 경험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의 하나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를 계속적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내가 다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주변이 좀 경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나의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달만 해도 정말 좋은 효소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이 또 들어오죠. 이런 제품이 세계 글로벌 회사가 만들어준 그 제품을 가지고 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이 뭐냐면 글로벌 아메인 겁니다. 네, 네. 시스템 안에서 배우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배우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맨날 학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배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인간은 인간 안에서 뭔가 배워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그 알고리즘 안에서 배우면 뭔가 밸런스가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내가 얘기를 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윈윈 사업입니다. 윈윈 사업. 윈윈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고, 너 잘 되면 나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의 소개로 오셨죠. 내가 소개했는데 너 잘 되면 나 좋아 이거예요. 너 잘 되면, 너 돈 많이 벌고 아메 여행 다니면 나도 좋아 이거예요. 윈윈입니다. 그리고 엔잡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영원한 현역, 이런 얘기 있어요. 행복이란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뭐지만, 사회 통념상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땐 뭐냐면요, 내가 계속 발전해 나가며 그 발전으로 인한 뭔가의 대가를 받을 때,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을 때, 돈의 대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땐
그 얘기 듣는 사람이 누군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물론 돈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제 봐서 알잖아요. 돈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긴 해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 오래 살 때 내가 평생 현역으로서 나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특징까지 아메이 마케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비즈니스적 기회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조금씩 해나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냥 일에서 나오는 100만 원 적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100만 원은 적지 않습니다. 75만 원, 110만 원, 189만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연금들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연금 2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하고 아메이 연금 하나 더 나온 건데 조금 더 하시면 연금 3개 나오는 거예요.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몇 살이세요? 2023년도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나 지금 몇 살이다. 이렇게 하실 텐데 아니에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나이의 0.8, 20% 낮아져야 됩니다. 왜? 예전보다 오래 살거든요. 예전 나이 내가 만약 70이다. 내가 만약 50이다. 그럼 예전에 50에 비해서 너무 우리는 예전 50하고 요즘 50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깜짝 놀래요. 요즘에 연예인들 60살 나오는 거 보면 아가씨 깜짝 놀래요. 뭘 먹었는지, 뭐들 드셨는지, 어느 병원을 가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정말 젊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를 그냥 예전의 나이로 생각하고 나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늦었다는 시간 없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돈, 건강,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120년 산대요. 거뜬히.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은 지금 20살 이상들이 다 오셨죠? 3번의 3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째 30년이세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자세로 내가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게 내가 가장 트렌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하긴 어렵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환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